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뉴페이스 김수입니다. 자, 오늘 33강 우리가 지금 법제도라고 하고 있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앞에 조금 계속 어느 시기까지 조금 되풀이 그러니까 복습이죠. 우리가 지금 2020년도까지 어떤 국가 정책 하면서 제가 경제, 국제 발전, 경제 발전, 국토 발전, 그 다음에 뭐 미래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에 관한 내용 하면서요. 우리 경제 쪽에는 그 스마트 시티 하면서 들어온 실증 도시를 우리가 수소 시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 안전 하면서 SOC라든지 구형사 우선에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했고요. 미래 도시 하면서 저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도시 재생 뉴딜 쪽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통도 하면서 우리가 교통 서비스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스마트 형식으로 하면서 요즘 뭐 무선으로 지가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간다고 했죠. 자,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 자, 그런 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SOC에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 저탄소 우리가 친환경 어떤 국토 이용하는데 어찌 보면은 포인트는 저탄소 국토 이용에 이 돈을 다 넣겠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거기서 이제 저번에 또 뭘 했었죠? 국토기본법에 관한 내용들의 어떤 체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국토기본법 하면서 이제 좀 더 짧게 또 정리를 해놨죠. 그죠? 자, 국토기본법 하면서 우리가 시군종합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군종합계획 안에 우리가 뭘 했죠? 토지 이용의 어떤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 보면 도시군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도시군 계획 안에는 또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기본 계획에는 우리가 공간 계획, 관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수원시면 수원시, 그 다음에 경기도는 또 경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저는 부산시에 사니까 부산시, 여러분이 뭐 서울시 이랬을 때 어떤 공간 구조, 틀, 발전 방향,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자,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토지 어떤 적성 평가를 지금 나름대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의 각 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구 배분 관계, 이제 이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아니면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인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관건이에요. 실제 이제 인구 배분이라든지 수도에 들어오고 나갈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사실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든지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을 우리가 시의 어떠한 기본 계획으로 해주는 거죠. 정비 계획도 우리가 시의 기본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 관리 계획은 저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고 했죠.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개발에 진짜 이번에 들어가는 돈, 예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계획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규제를 어떻게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관리 계획에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이나 구역의 어떠한 지정이나 해제하는 것도요, 전부 다 관리 계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우리가 관계되는 도시자연공원의 어떤 용도지역, 그러니까 보존지역, 어떤 뭐 보호지역, 이런 것들, 어떤 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리 계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의 어떤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과 해제도 전부 다 우리가 관리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에 관한 것도 우리가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해야 되는 것은요. 기반 시설 하면서 우리가 저때 우리 적용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기반 시설, 교통 시설, 우리가 이거는 기사 때 외웠던 거 있었죠. 그죠? 자, 뭐 교통 시설, 공간 시설, 뭐 공공문화 방제 시설, 보건위생, 뭐 환경기초 하면서 제가 우리가 적용이었던 범위, 우리가 적용에 들어가는 범주만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뭐 굳이 막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적용의 어떤 부분들, 말 그대로 지하광장,
건축물 뭐 부설광장이라든지 공원도 공공공지라든지 그죠? 학교에서도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뭐 체육시설에 사회복지 뭐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다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청 같은 경우도 유수시, 저수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어떤 범위에 들어갑니다. 적용의 범위.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제가 잠깐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하천에 유수지, 저수지, 방풍 설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방풍 담장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이런 것이 하천의 방제 시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공원 안에, 예를 들면요, 공원 안에 하천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관리가 나중에, 물론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공원 계획을 했긴 했는데, 하천에 친하천 계획을 했을 때, 사실 공원 안에 하천의 계획, 친하천으로 만들 때 굉장히 공원 측에서는 꺼리거든요. 왜요? 그게 방제시설의 관리권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원 안에 하천시설의 어떤 친환경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방제시설 때문이라는 거. 방제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런 어떤 법률에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왜 그런가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 계획을 할 때도 나중에 유지관리 계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거는 공원가에서 할 것인지 시의 어떤 방제가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천의 어떤 계획을. 이제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내용들은요, 도시 재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도시 재생하면서 실제 이제 도시 재생에 우리가 전략 8가지 일어났는데, 도시 재생 8가지도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국가 정책에 원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국가 정책에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 그 시의 어떤 종합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 재생 목적이 나와 있겠죠. 그죠? 도시 재생 활성화 하고요,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도시의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목적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재생하는 목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생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맞도록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요, 예산 편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 잘 보시고요.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2가지 유형이에요. 도시 경제 기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 재생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기반형은 뭐고, 근린 재생형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근린 재생형이 어찌 보면 우리하고 많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라는 거죠. 자, 공동체 활성화 이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뭐가 생각나나요? 기본적으로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도시 농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이런 근린 재생형에 실제로 어떠한 뭐 텃밭 가꾸기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더랬어요. 자, 그래서 도시 재생에 우리가 말 그대로 근린 재생형으로서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의 어떤 전략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청회까지 한다는 것은요, 아마 엄청나게 어떤 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작은 도시에 하는 것은 공청회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하고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책의 특징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쭉 서로가 물려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게 빨리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재생 전략 하면서 재생 활성화 하면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인식을 하시고, 물론 이제 어떤 계획론하고 이렇게 연결을 제가 입체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문제라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 재생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재생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재생 활성화라든지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계획론하고 같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기억력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한번.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자료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당연히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거 나 머리가 나쁜가? 라고 자책을 하지 마세요. 저도 기억 안 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뭔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라고 정도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전부 다 안 나오니까, 나 너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 왜 기억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나 치매인가 봐. 막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늘 하는 말이, 저도 기억 못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딱 목록을 만들어 두죠.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뭐 맨날 바쁜데 이거 말고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책 딱 듣고 나면 다른 일이 또 기다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그래서 재생의 어떤 특별법, 지원 특별법 내용들을 보면요. 자, 이제 의미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정확하게 저는 줄이 딱 꺼져 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새롭게 부활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모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게 우리 지금 어디서 하죠? 우리가 서울시 뭐 때문에 해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세수를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 쇠퇴고 옛날에 어떠한 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운 시설 이제는 확 올려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재개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재개발이라는 개념은 안 쓰죠. 그래서 재생특별법, 지원특별법 하면서 우리가 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대기업에서 SOC 개념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로우라인이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물론 이제 드로스케이프라는 것도 있었는데, 드로스케이프는 저기 멀리 떨어진 옛날에 어떤 산업단지를 우리가 끌어오는 개념이었고, 재생하는 개념이었고, 우리가 도시 내에서 하는 거, 그죠? 로우라인, 하이라인, 그죠? 서울에 있죠? 서울에 어떤 옛날에 어떤 고가도로 이런 것도 우리가 재생의 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가지고 사실은 예산 지원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이 지원체계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자꾸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외국의 같은 경우는 슈퍼킬리언 같은 경우도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다운순유 타운에서 나왔죠. 그죠? 한번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운순유 타운이었죠? 네. 그 다운순유 타운도 도시 재생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 중에요, 여러분, 자, 도시 재생을 하면서 재생 지원 특별법 하면서 또 지원이 됐지만, 우리가 요런 것에 도시 재생에 관련하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도 있었어요. 주거 환경 정비. 그죠? 어디에 있었어요? 앞에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시책도 있었어요. 재생 뉴딜도 있었지만 주거 환경 안전이라든지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사업가 구분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하고 도시 주거 정비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업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도시 기능 회복을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량한다, 주거 개량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하고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이래가지고 쭉 내용들의 차이점을 제가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립 절차 나왔는데요. 저때 우리가 한번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예산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나요? 북서울 꿈의 숲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기에 누가 했어요? 저 시장이, 그죠? 구청장님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해서 시장한테 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거는요,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고 그랬죠. 자, 공원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접대했던 것 중에 라인팬더 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팬더 파리를 벤치마킹해서 라인팬더 서울이 있었더랬어요. 근데 라인팬더 파리는요, 사실, 아까 주거환경정비법은 아니고요. 공간혁신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혁신사업특별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예산을 받아서 파리시에 어떠한 입체화시켰던 개념이고요. 도로 위에. 그죠? 자, 그런데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는 그게 법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런 부분들의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은 것, 도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이제 어떻게 법을 만들 것인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파리에도 법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혁신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법을 하나 만들려면 뭐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겠죠.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내용들을, 자, 그런 부분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걸 자꾸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책을 다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계획이 결코 법하고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어디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 주체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는 국토부의 관계지만 나중에 환경부하고 산림청의 관계,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관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로에 엮여 있다는 거. 그죠? 그래야 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해져요, 이제는. 말 그대로 어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이 아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